저분은 개발 경력도 오래되고 스타트업에서 CTO도 하셨는데 왜 외주 개발을 하고 계시나요? 보통의 개발자분들은 외주 개발자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외주 개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왜 외주 개발을 하려고 하시나요? 저는 스타트업 창업이 실패하고 처음 외주 개발을 해야 했을 때 솔직히 하기 싫었었거든요. 외주 개발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기도 하고 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10년 넘게 개발자로 달려왔는데 다른 고객사, 다른 회사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좀 내일같이 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직장 생활을 10년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직장 생활은 하고 싶지가 않았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외주 개발이라는 게 얼마나 돈이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바가 다 다를 텐데 저는 10년차가 넘은 개발자였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 원을 버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평일에 100만 원씩 벌면 2천만 원 정도 되죠. 제가 전격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했던 초반에는 주말에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 달에 2천 몇백만 원을 벌기도 했고 2017년 한 해 동안 저 혼자 2억 넘게 벌어서 그 해에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저처럼 개발 숙련도나 연차가 높은 분이 고객이 원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저처럼 2천만 원 이상도 버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외주를 시작했던 때가 외주 아니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였는데요. 저도 사업을 한다고 벌이가 없이 꽤 오랜 기간을 방황했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고 저희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저도 결혼을 하고 싶었고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외주 개발을 한다는 건 사실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훨씬 널널하게 하고 있죠. 제가 혼자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절이 훨씬 목숨 걸고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부모님 집도 사드렸고 여행도 보내드렸고 저는 결혼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급여가 낮게는 200만 원대에서 높게는 1,000만 원? 우리나라는 연봉 1억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상한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연봉 1억이라 하더라도 세후로 따지면 600만 원대 정도 되려나요?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던 첫 해인 2016년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벌었었고요. 주변 고객사들을 추천을 받으면서 한 달 내내 수주를 하게 됐을 때가 월 2천만 원을 벌었었죠. 제가 막 확장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수주는 계속 들어오고 저 혼자 개발하기에는 여력이 없고 그래서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그들이 개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툴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스타트업에 외주 관련 논의를 하러 갔다가 나중에 그 지인에게 들은 말이 그 지인의 직원분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분은 개발 경력도 오래되고 스타트업에서 CTO도 하셨는데 왜 외주 개발을 하고 계시나요? 보통의 개발자분들은 외주 개발자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당시에 제가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 저는 한 달에도 굉장히 여러 회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만들어내는 어떤 부가가치 자체가 제가 벌고 있었던 돈보다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주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느꼈던 건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한계가 한 회사의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여러 서비스의 탄생 과정을 관여하고 상한선이 없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했던 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외주 개발을 하더라도 대형 프로젝트에 파견 근무를 가는 형태가 아니라 제가 단독으로 소형 고객사를 직접 수주를 해서 혼자서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분야를 선택했다는 점이었는데요. 대형 프로젝트의 일부로 시작을 했었다면은 이후로 숙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월 급여는 더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고객사의 규모가 점점점 커져서 제가 하는 비즈니스 자체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대형 고객사, 공공부문의 사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중요 프로젝트나 등등을 수주하기에는 저희 회사가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 맞는 규모의 프로젝트가 있고 잘 맞는 성격의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단계에 맞는 어떤 고객사의 규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굉장히 소규모의 몇백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진 개인이나 팀 규모의 고객사를 수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전략을 짰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어떻게 고객사를 수주를 하고
제가 어떻게 첫 번째 고객사를 수주를 했었고,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견적은 어떤 식으로 산출하고, 외주 개발사에서 같이 일할 개발자를 어떻게 채용하고 교육시키는지, 개발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희는 어떤 툴을 쓰고 있고, 핑거를 왜 만들어서 핑거를 통해 어떻게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영상으로 차근차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체감하기로는 최근 들어서 개발사도 많이 생기고 프리랜서 개발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구조 조정도 이루어지면서 개발자분들이 많이 FA로 시장에 나오게 되고, 또 여러 부트캠프들에서 1년이면 몇만 명의 신입 개발자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어느 회사에 소속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입 개발자든 아니면 경력이 있는 개발자분들이든 외주 개발 프리랜서로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개발팀까지, 그 이후로 어떻게 개발사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과정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